이건 거짓말이야. 30년 경력의 영국 교통 전문가는 한국 고속도로에서 절규했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이 울리자 단 1분 만에 수십 대 차량이 경적도 없이 쫙 갈라지는 기적을 봤거든요. 런던에서는 30분이 걸려 조카를 잃었던 그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도로 바닥의 색깔선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실패한 이 시스템이 여기선 수만 대 차량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고 감소 88%, 사고 처리 12분. 숫자가 거짓이라 확신하고 폭로하러 왔던 그는 일주일 후 런던 의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0년간 제가 틀렸습니다. 색깔 선 하나가 어떻게 영국을 바꿨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영국 교통부 수석 고문으로 30년간 일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런던에서 붉은 악마 응원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당시엔 그저 축제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2021년 10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3년 연속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2018년 1782명, 2019년 1870명, 2020년 194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고속도로 사고 처리 시간이 평균 2시간 15분이나 걸린다는 데이터가 문제였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장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죠. 한국이 색깔로 도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고율을 88%나 줄였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장관은 저를 한국에 파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들의 시스템을 검증하고 영국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라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30년간 유럽 전역의 도로를 연구한 제가 아시아 국가의 통계를 검증하러 간다니요. 사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가 비슷한 색깔 유도선을 시도했지만 6개월 만에 실패했거든요. 운전자들이 무시했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죠. 2017년 프랑스 파리 외곽순환도로에서도 같은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에서도 안 되는 걸 한국에서 된다?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장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데이터가 과장된 건 아닐까요? 88% 감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는 거야. 만약 거짓이라면 폭로하고 진짜라면 배워와야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한국 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또 그러려고? 5년 전 조카 일 이후로 당신 교통사고만 나오면 예민해지잖아. 아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16년 12월 제 조카 토마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런던 시내 횡단보도에서였죠.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정체 때문에 30분이나 걸렸어요. 병원까지는 47분이 소요됐습니다. 토마스는 결국 살지 못했죠. 의사는 말했어요. 20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그 일 이후 저는 교통 시스템 개선에 집착했습니다. 수백 개의 보고서를 쓰고 의회에서 증언했지만 변화는 더뎠어요. 예산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 시민들의 무관심이 벽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히드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과 회의적인 마음이 가득했죠.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왜 영국에 적용할 수 없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늘 통계를 과장하잖아. 88% 감소라니 말도 안 돼. 색깔 몇 개로 사람들의 운전 습관이 바뀔 리 없어. 3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런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장관에게 보고하겠죠. 한국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영국은 영국만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13시간의 비행은 지루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한국 교통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88% 사고 감소, 평균 사고 처리 시간 12분, 고속도로 정체율 3% 미만. 숫자들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중년의 영국인 사업가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아는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거든요. 저는 예의상 미소만 지었어요. 또 한국 찬양론자군. 이런 사람들이 과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2021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현대적이었지만 특별해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입국 심사에 최소 1시간은 걸릴 거야. 국제 행사도 없는데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4개 언어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건 싱가포르 공항에서도 봤어요.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 부스 앞에 섰을 때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7분이었어요. 앞에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당 3분씩만 걸려도 1시간이야.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이나 확인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고 질문하고 도장 찍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죠. 저는 앞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짧았고 스캔은 즉각적이었어요. 5분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받아 스캔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업무 출장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일주일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0초도 안 걸렸죠. 여권에 도장이 찍히고 통과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54분이었어요. 입국장에 도착한 지 7분밖에 안 지났죠.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승객이 적었거나 심사가 허술했던 거겠지.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캐리어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차분하게 짐을 찾고 있었어요. 아무도 서두르거나 밀치지 않았죠. 세관 검사도 간단했습니다. 신고할 물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엑스레이 통과하시죠. 끝이었어요. 오후 3시 정확히 저는 입국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30분 만이었죠. 히드로 공항에서는 1시간 20분이 걸렸는데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리무진 버스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했어요. 부산까지 가시나요? 4시간 30분 소요됩니다. 좌석은 편안하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매표 과정은 2분이 걸렸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깨끗했고 공간은 넓었어요.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됐죠. 저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런던 교통부에 첫 이메일을 보내야 했거든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도로 바닥에 색깔이 있었습니다. 회색 아스팔트 위에 분홍색과 초록색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죠. 처음엔 공사 표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졌어요. 분홍색 선은 왼쪽으로, 초록색 선은 오른쪽으로 뻗어 있었죠. 저는 주변 차량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차가 그 색깔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실패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건 정말 작동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즉시 방어 태세를 취했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11월 15일 오후 3시, 인천공항 입국 절차 30분 소요 예상보다 빨랐으나 승객 수가 적었을 가능성 있음. 색깔 유도선 목격, 단기 관찰로는 효과 판단 불가. 추가 검증 필요. 저는 의도적으로 회의적인 문장들을 썼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창밖으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두려웠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피곤함해지는 건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3차선, 4차선이 번갈아 나타나며 수백 대의 차량이 달리고 있었죠. 저는 습관적으로 교통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어요. 차간 거리, 차선 변경 빈도, 속도 편차를 관찰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매끄러웠어요. 런던 M25 고속도로에서는 5분마다 누군가 급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10분마다 경적이 울렸고 20분마다 급제동이 발생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30분 동안 단 한 번도 경적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분기점이 나타날 때마다 분홍색 선과 초록색 선이 명확하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차량이 그 색깔을 따라 미리 차선을 변경했죠.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끼어드는 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오후 3시 45분, 색깔 유도선 준수율 관찰 중. 30분간 약 200대 차량 중 이탈 차량 없음. 비정상적으로 높은 준수율.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비정상적이라니, 이게 정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차량들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고 차간 거리는 안전했으며 차선 변경은 여유로웠죠.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외곽 순환도로가 떠올랐습니다. 그곳도 색깔 유도선을 설치했지만 운전자들은 무시했어요. 6개월 만에 철거됐죠. 왜 여기서는 다를까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많은 건가? 아니면 벌금이 세서? 하지만 카메라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후 4시 30분,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15분 휴식 시간이었어요. 저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죠. 화장실은 깨끗했고 편의점은 현대적이었으며 휴게 공간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는 50대 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가 선 안에 정확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빗돌게 선 차도 2칸을 차지한 차도 없었죠. 런던 주차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다 먹고 나서 아이는 봉지를 손에 쥔 채 쓰레기통을 찾았죠. 10m를 걸어가서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당연한 듯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옆에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앉았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할아버지가 등받이를 확인해드렸죠. 작은 배려였지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야. 색깔 유도선이 아무리 선명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따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런던 본부에 2번째 이메일을 썼어요. 오후 4시 45분, 고속도로 1시간 30분 관찰 완료. 색깔 유도선 준수율 예상 외로 높음. 단속보다는 문화적 요인 가능성 제기. 추가 조사 필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화적 요인이라니 30년간 저는 교통을 기술과 법규의 문제로만 봤거든요. 사람의 의식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고속도로를 붉게 물들였어요. 차량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정체를 겪지 않았어요. 런던에서 옥스퍼드까지 가는 M40 고속도로는 90km입니다. 평균 2시간 30분이 걸리고 최소 3번은 정체를 만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는데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앞좌석 승객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대구 지나고 있어. 3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아. 그는 정확한 시간을 말하고 있었어요. 확신에 차서요. 런던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색깔 유도선은 반사판 덕분에 선명했어요. 차량들은 그 선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죠. 마치 거대한 교향곡 같았습니다. 지휘자 없이 모두가 자기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하는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30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교통은 단속과 처벌로 통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뢰와 배려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오후 7시 버스가 부산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분도 늦지 않았어요. 4시간 30분 정확히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돼. 허점을 찾아야 해. 반드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허점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관찰할 예정이었어요. 렌터카를 빌려 오전 7시에 출발했죠. 출근 시간대를 보고 싶었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차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런던 M25는 출근 시간이면 지옥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정체는 없었습니다. 차들은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어요. 오전 8시 40분, 대전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 300m 지점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일제히 켜졌어요. 사고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주시했죠. 드디어 현실을 볼 시간이야. 두 차량이 접촉한 상태였습니다. 심각해 보이진 않았지만 2차선을 막고 있었어요. 런던이라면 최소 2시간은 막힐 상황이었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42분. 이제부터가 진짜야. 놀랍게도 주변 차량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차선 차량들은 더 왼쪽으로, 오른쪽 차선 차량들은 갓길 쪽으로 비켜섰어요.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죠.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3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견인차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빨리 출동한 거죠? 경찰은 차량을 갓길로 유도했고 견인차는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보험 정보를 교환하며 차분하게 대화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8시 42분 사고 발견, 8시 45분 경찰 도착, 8시 47분 견인 시작, 8시 54분 차량 이동 완료. 총 12분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경찰이 오는 데만 20분이 걸립니다. 견인차는 40분, 차량 이동까지 합치면 평균 1시간 47분이죠. 그런데 여기는 12분이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차를 몰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인정하면 30년 경력이 무의미해지고 부정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런던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사인 마틴 국장이 받았습니다. 제임스, 어떤가? 한국 시스템에 허점 찾았나? 그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어요. 저는 입이 말라왔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사고 처리가 12분 만에. 마틴이 말을 끊었습니다. 12분? 제임스, 자네 설마 한국 편 들려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자네를 보낸 건 배우라는 게 아니야. 검증하라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네도 알잖나. 예산 문제가 있어. 긍정적인 보고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제가 본 건. 마틴이 다시 끊었어요. 자네가 본 게 전부는 아닐 거야. 더 찾아봐. 한국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저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사실을 믿었죠. 그런데 지금 제 상사는 사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결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피터였어요. 제임스, 자네 한국에서 뭐 하는 거야? 런던 타임스에 기사 났어. 영국 전문가, 한국에서 관광 중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한 가족이 휴게소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쯤 된 아들이었죠. 아들이 뛰어가자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갑자기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조카 토마스도 저렇게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 횡단보도였죠. 신호가 바뀌었고 토마스가 먼저 건넜습니다.
트럭이 왼쪽에서 왔습니다. 운전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토마스를 보지 못했죠. 충돌 후 구급차를 불렀지만 도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었거든요. 구급차는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병원까지는 47분이 걸렸어요. 응급실 의사가 말했죠. 20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내부 출혈이 심했지만 초기 대응만 빨랐다면요. 저는 핸들을 쥔 채 울었습니다. 만약 그날 런던이 한국 같았다면요. 만약 구급차가 12분 만에 왔다면요. 만약 도로가 1분 만에 열렸다면요. 토마스는 지금 15살이었을 겁니다. 1시간 동안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말했죠. 30년 경력을 지켜. 런던으로 돌아가 적당히 보고서 써. 또 다른 목소리는 외쳤습니다. 토마스를 생각해 진실을 말해야 해. 오전 11시.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했어요. 더 많은 걸 봐야 했죠. 확신을 가지든 부정하든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는 걸요.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앞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선을 따라 달렸습니다. 처음으로 저항 없이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호텔 체크인도 하지 않고 바로 한국도로공사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렀지만 기다릴 수 없었죠. 88% 사고 감소라는 숫자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로비에서 담당자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초조했어요. 손에 든 노트에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빼곡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표본의 크기는? 외부 검증은 받았나? 조작 가능성은 없나? 공격적인 질문들이었죠. 김민준 과장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그의 태도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회의실에는 대형 스크린과 두꺼운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2011년부터 색깔 유도선을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1단계는 경부고속도로 주요 분기점이었죠. 저는 즉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88% 감소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 과장이 자료를 넘겼어요. 2010년 해당 구간 사고 건수는 347건이었습니다. 2012년 도입 후에는 42건으로 줄었죠. 정확히 87.9% 감소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 숫자를 어떻게 믿죠? 다른 변수는 없었나요? 단속이 강화됐거나 기상 조건이 좋았거나 하는 제 목소리에는 공격성이 묻어났어요. 김 과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통제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은 유사한 구간과 비교했어요. 그곳의 사고율은 8%만 감소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제 입이 말랐습니다. 통계 방법론은요? 표본 편향은 없나요? 저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김 과장이 대답했어요. 서울대 교통공학과와 공동 연구했습니다.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고요. 외부 검증도 3차례 받았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CCTV 영상은요?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혹시 편집된 건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모든 영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무례하게 굴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발악하고 있었던 거죠. 김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오전 8시 32분 영상입니다. 화면에 고속도로가 나타났어요. 한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옆차와 접촉했습니다. 사고였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8시 33분, 주변 차량들이 비켜서기 시작했어요. 8시 35분, 경찰 도착 8시 38분, 견인차 도착 8시 44분, 도로 복구 완료 12분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더 보시겠습니까? 수천 건의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아져 있었어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왜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 선을 따릅니까? 유럽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왜 한국에서는 다릅니까?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신뢰 때문일 겁니다. 신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자신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따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따를 거라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더 따르고요. 선순환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저는 교통을 통제의 문제로만 봤어요. 단속, 벌금, 처벌로요. 하지만 여기서는 신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놓친 가장 중요한 변수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을 씻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도 없었죠.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3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제가 주장했던 모든 것,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틀렸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타임스 기자였어요. 톰슨 박사님, 한국 출장에 대해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영국 교통부가 거액을 들여보낸 전문가가 관광만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죠. 동료 3명이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사는 빨리 귀국하라는 압박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토마스가 떠올랐어요. 구급차가 막힌 도로에서 움직이지 못하던 그날이요. 만약 런던이 한국 같았다면, 만약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했다면, 만약 시스템이 배려로 작동했다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교통 시스템 중간 보고서. 하지만 첫 문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쓸 수도 진실을 쓸 수도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하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직접 거리로 나가봐야겠어. 마지막 확인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전 8시, 서울 강남대로였어요.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빼곡했지만 정체는 아니었죠.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에 서서 관찰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차가 멈췄어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죠.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신호가 곧 바뀔 시간이었지만 차들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8시 12분, 보행자 우선 원칙 준수 경적 소리 없음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2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시내를 1시간 정도 돌아주세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기사는 이상한 요청이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출발했죠. 저는 뒷좌석에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런던에서 수백 번 본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막힌 도로, 움직이지 않는 차들, 짜증 섞인 경적 소리들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앞쪽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왼쪽 차선의 차들은 더 왼쪽으로, 오른쪽 차선의 차들은 더 오른쪽으로 천천히 비켜섰습니다. 택시기사도 핸들을 꺾어 갓길 쪽으로 붙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7분, 사이렌이 들린 시점이었죠. 앞뒤로 수십 대의 차량이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차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였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중앙에 완벽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구급차가 그 사이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경적도 울리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사이렌만으로 충분했죠. 구급차가 지나간 뒤 차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용히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갑자기 5년 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016년 12월 23일,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였습니다. 토마스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죠. 구급차는 3km 떨어진 병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라 도로는 막혀 있었어요. 구급차는 경적을 울렸지만 차들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비켜줄 수도 없었죠. 양쪽이 다 막혀 있었으니까요. 30분이 걸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까지 또 17분이 걸렸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출혈이 심했습니다. 20분만 빨리 왔어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요. 기사님, 잠깐 차를 세워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날 런던이 한국 같았다면요. 만약 차들이 1분 만에 길을 열어줬다면요. 만약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다면요. 토마스는 지금 살아있었을 겁니다. 기사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얼굴을 닦았어요. 미안합니다. 조카를 잃었거든요. 교통사고로요. 구급차가 늦어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모두가 비켜주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법 때문인가요?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요. 저 구급차 안에 누군가의 가족이 있잖아요. 제 가족일 수도 있고 당신 가족일 수도 있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안 비켜줘요? 당연하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런던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더 중요했죠. 자기 일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조용히요. 색깔 유도선을 따라 움직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법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30년간 제가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님, 다시 출발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호텔로 가야겠어요.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좋은 보고서 쓰시길 바랍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상사가 뭐라 하든, 동료들이 비웃든, 경력이 무너지든 상관없었어요. 토마스를 위해서라도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 최종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썼죠.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어요. 진실을요. 2021년 11월 22일,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귀국이었어요. 손에는 14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쓴 것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의 7분과는 비교가 됐죠. 줄을 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다음 날 아침 교통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피터가 비꼬듯 말했죠. 어이, 제임스. 한국 관광은 어땠어? 김치 맛있던가?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국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죠. 국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임스, 앉게.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146페이지 분량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틴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결론은 알아. 자네 이메일 봤어. 88% 사고 감소가 사실이라고.
12분 만에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제임스, 자네 정신 차리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도 보고 데이터도 검증했어요. 서울대와 공동 연구한 논문은 국제학술지에도 실렸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마틴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사실이라고? 제임스, 우리가 자네를 보낸 건 사실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적용 불가능한 이유를 찾으라는 거였다고. 자네도 알잖나. 예산이 없어. 색깔 유도선을 영국 전역에 설치하려면 최소 20억 파운드가 들어.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 도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M25 주요 분기점만요. 예산은 3천만 파운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처럼 효과가 나타나면. 마틴이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한국처럼? 제임스, 정신 차리게. 여긴 영국이야. 한국이 아니라고. 우리 운전자들이 바닥의 색깔을 따를 것 같나? 절대 안 돼. 국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틀렸어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요. 마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임스, 자네 한국에 매수됐나? 일주일 만에 30년 경력을 다 버리겠다는 거야? 이 보고서는 받을 수 없어. 다시 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본 진실이니까요. 마틴이 소리쳤죠. 그럼 제출하지 마. 이 보고서는 공식 문서로 인정 안 해. 알아들었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청문회를 요청하겠어요. 마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미쳤나? 교통부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서고 싶을 뿐입니다. 토마스를 위해서라도요. 토마스. 마틴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네 조카 말인가? 제임스, 그 일은 5년 전이야. 이제 놓아줘.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5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조용해졌죠. 하지만 등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끝났어. 국장한테 찍혔다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함에는 60통이 넘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조롱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썼죠. 제임스, 한국 음식이 뇌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 받아봐. 오후 3시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 요청이었어요. 저는 인사부장 사무실로 갔죠. 그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유급 휴가를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 달 정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입을 막으려는 거죠? 인사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박사님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최근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서요. 거절했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일을 계속하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어요. 여보, 교통부에서 전화 왔어.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깨달은 것, 그리고 제 결심을요. 아내는 한참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라면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죠. 30년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양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의회교통위원회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영국 교통정책에 중대한 시사점이 있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146페이지 보고서를 첨부했어요. 일주일 후 회신이 왔습니다. 청문회가 승인됐어요. 2021년 12월 15일 의회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언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떨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마틴 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제임스, 마지막으로 묻겠네. 청문회를 취소할 의향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오해. 교통부는 자네 편이 아니야. 자네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반박할 거고 자네 경력은 끝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차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경적이 울렸고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한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고 시스템은 배려로 작동할 수 있다고요. 30년간 틀렸던 제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12월 15일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언 내용을 다듬고 영상 자료를 편집하고 데이터를 재검증했죠. 토마스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아침, 저는 의회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첨탑이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었어요. 손에는 146페이지 보고서와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죠. 영상 자료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을 건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머니 속 토마스 사진을 만지작거리자 마음이 진정됐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교통위원회 회의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책상에 15명의 의원이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는 제가 앉을 증인석이 있었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교통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틴 국장도 보였어요. 위원장인 제임스 버튼 의원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톰슨 박사의 한국 교통 시스템 조사 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30년간 영국 교통부에서 일해왔습니다. 유럽 전역의 도로를 연구했고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죠. 그리고 지난 11월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색깔 유도선으로 사고율을 88%나 줄였다는 보고를 믿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실패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 영국에 적용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절차는 7분이 걸렸어요. 런던 히드로는 1시간 15분이 걸리는데 말이죠.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을 띄웠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색깔 유도선이었어요. 분홍색과 초록색 선을 따라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201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비용은 킬로미터당 2만 파운드였어요. 야당 의원인 사라 톰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3주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기술만 도입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문화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장면이었어요. 차량 2대가 접촉한 후 주변 차량들이 자발적으로 비켜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8시 42분 사고 발생, 8시 54분 완전 복구 12분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평균 1시간 47분이 걸립니다. 저는 자료를 제시했어요. 왜 차이가 날까요? 한국은 견인차 배치 시스템이 발달했고 경찰 대응이 빠르며 운전자들이 협조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화입니다. 보수당 의원인 피터 그린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박사님, 문화라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의 어조에는 회의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의 구급차 장면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차량들이 일제히 양쪽으로 비켜서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1분 만에 완벽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 서로에 대한 배려와 생명에 대한 존중이죠. 그리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로요. 의원님들, 제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토마스였어요. 2016년 12월 23일, 그 아이는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차는 3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라 도로가 막혀 있었죠. 3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까지는 총 47분이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20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토마스는 10살이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었다면 15살이었을 거예요.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사라 톰슨 의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그날 런던이 한국 같았다면요. 만약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다면요. 토마스는 살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버튼 위원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시스템을 영국에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만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3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M25 고속도로 주요 분기점 3곳에 색깔 유도선 설치예요. 비용은 3천만 파운드입니다. 2단계는 시민교육과 홍보죠. 왜 이 시스템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따르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문화가 바뀝니다. 피터 그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사님, 교통부는 이 보고서를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마틴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걸 인정하기 힘든 거죠. 30년간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약함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배우는 것, 변화하는 것,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건물이 높아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몇몇 의원들도 박수를 쳤죠. 마틴 국장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버튼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에도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사라 톰슨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훌륭한 증언이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거든요. 토마스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제가 예산 승인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런던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인 2022년 6월, 영국 정부는 M25 고속도로 시범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3천만 파운드 예산이 배정됐고 세계 분기점에 색깔 유도선 설치가 시작됐어요.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됐죠. 2023년 3월, 1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구간 사고율이 62% 감소했어요. 한국의 88%보다는 낮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였죠. 정부는 2단계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토마스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토마스, 삼촌이 늦었어. 5년이 걸렸지만 이제 바뀌고 있어. 런던도 변하고 있단다. 작년에 M25에서 구급차가 막힌 적이 없었어. 사람들이 비켜주기 시작했거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은 됐어. 내가 원했던 세상, 내가 살 수 있었던 세상을 만들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일어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30년간 틀렸던 제가 이제는 옳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고 배려였으며 변화의 용기였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30년 경력의 교통 전문가 제임스 톰슨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영국 교통 전문가가 일주일 만에 모든 신념을 바꾼 이유. 그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구급차를 위해 당연하게 길을 열어주고 색깔선을 따라 질서를 만들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말이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의 눈으로는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